자, 먼저 이 당구공 표시를 한번 눌러 보시죠. 요 부분이 얘가 저장된 재질을 불러올 때 쓰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목록, 그 다음에 파일 크기, 이렇게 크기. 자, 여기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매핑 소스에 지금 제가 쭉 번호 붙여놨을 거예요. 3번이 빠졌네요. 그럼 3번 폴더 선택하고 폴더 선택,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딱 들어옵니다. 폴더 안에 있는 재질도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폴더 안에 있는 재질들을 불러다가 사용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지금 0305죠? 04번이 없어요. 여기 폴더 그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가면 04가 있죠? 선택을 하셔도 좋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폴더 선택을 하면 이렇게 4번 폴더에 있는 재질들이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재질을 주는 방법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각형을 그렸고요. 재질을 주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드래그 앤 드랍 하셔야 돼요. 여긴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도서관 라이브러리입니다. 매트리얼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여긴 도서관이고 여긴 팔레트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져와야 돼요. 제가 뭐가 좋을까요? 라탄 우드 팔레트, 드래그해서 드랍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재질이 보여요. 드래그해서 드랍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재질이 들어갈 객체를 먼저 선택합니다. 자,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어플리트 셀렉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들어가요. 자,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재질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 재질이 선택이 돼요. 누르면 여기 재질이 바뀌어요. 그러면 얘 누르고 클릭하면 돼요. 그럼 쉬워요. 얘 누르고 버킷으로 바뀝니다. 클릭하면 그냥 바로 재질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서 써야 돼요.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자, 만드는 방법, 여기 더하기 키 보이시죠? 얘를 누르면 여기 있는 게 이제 다가 아니고 여기 매티리얼 보이시죠? 매티리얼에서 이제 몇 가지만 쓸 수 있습니다. 제너릭이요. 일반적인 재질. 그 다음 여기 에미시브라고 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얘가 자체 발광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빛을 낸다는 뜻이에요. 야광 같은 거 있죠. 네온 사인 같은 거. 그런 게 자기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때 쓰는 재질이고, 투사이드는 양면인데 아마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카페인트요? 자동차 도장면 색칠하는 건데, 글쎄요. 자, 헤어? 머리카락이요. 이런 건 캐릭터 모델링 할 때 쓰겠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여기 아웃라인 오버리드 같은 거 쓸만해요. 아웃라인 오버리드는 주로 누가 쓰냐면 웹툰 작가들이요. 웹툰 작가들이, 그러니까 스케치업이요,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외면했어요. 이거 왜 써? 별거 아닌데? 이거 왜 쓰지? 그런데 누가 썼냐면 웹툰 작가들이 썼어요. 처음부터. 이 웹툰 작가들의 약점이 뭐냐면 이런 건물 내부에 투시도를 그리는 게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건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도로가 있고 이런 투시도 그리는 게 조금 약해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여기서 시작했어요.
스케치업에서 그린 다음에 그걸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썼더니 되게 좋은데? 근데 그 당시에 꽤 유명했던 사람이 썼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누가 쓰는데? 그럼 나도 해볼까? 이렇게 웹툰 작가들이. 그러다가 이제 실내 투시도 하는 사람이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해봤는데 생각보다 쉬웠거든요. 3D 맥스보다 엄청 쉬웠거든요. 근데 퀄리티는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그러면서 살아남은 거예요. 이 아웃라인 오버리드는 웹툰 작가들이 그 웹툰 그릴 때 쓰는 겁니다. 오버리드는 재질 덮어쓰기예요. 우리 다 할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너릭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제너릭을 만들고 더블 클릭하면 이름 바꿀 수 있어요. 기본 재질. 자, 그러면 이름이 이렇게 싹 바뀌고 오른편에 이렇게 제너릭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만큼 나옵니다.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다 알 필요는 없고 얘가 뭔지 어떤 기능인지 대략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이요. 요 그림을 보시면 요 점점점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 제너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리뷰, 패브릭, 옷감류 프리뷰. 그러니까 내가 만든 재질이 일반적인 플라스틱 같은 재질이에요. 제너릭. 내가 만든 재질이 천이에요. 그럼 천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워봐야 그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플로어, 마룻바닥. 내가 만든 재질이 마룻바닥 재질이에요. 그라운드, 지표면, 땅바닥. 그 다음에 넘어가고 월, 벽이죠. 근데 월 클로즈업 있어요. 그러니까 벽 가까이서.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 스피어, 구슬. 이게 이제 이 모습이 원래 초창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빛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빛을 반사하는 하이라이트가 나오겠죠. 여기가 서피큘라라고 합니다. 서피큘라라고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색감이 나오겠죠. 이건 디퓨즈라고 합니다. 여기 디퓨즈라고 보이시죠? 일반적인 재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빛이 닿지 않는 부분 있죠? 여기를 앰비언트라고 합니다. 앰비언트라고. 이거 다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걸 구별해서 쓸 수 있으면 좋아요. 다시 합니다. 이 빛을 강하게 이렇게 되돌려 보내는 서피큘라, 그 다음 디퓨즈, 앰비언트 이렇게 됩니다. 빛을 받지 못해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어느 정도 빛을 반사시켜서 윤곽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앰비언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달빛이요. 우리가 농촌에 가면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런데 빛이 어슴푸레하게 있잖아요. 그게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달에 부딪혀서 지구로 오잖아요. 그럼 밝은 게 아니고 어슴푸레 오잖아요. 그게 앰비언트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 키워낼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 효과, 즉 서피큘라를, 그 다음 앰비언트를 다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지금은 설명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으로 오면 디퓨즈의 색상이 나옵니다. 디퓨즈의 색상. 자, 빨강색을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빨강색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색깔이 있는데 요건 이제 색상의 밝기 유무예요. 빼면 이제 검정색, 기본 색상. 그 다음에 올리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원래 색상이 다 드러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오른쪽에 바둑판 있죠. 얘가 텍스처입니다. 텍스처 슬롭, 텍스처예요. 자, 텍스처는 질감이라 그랬죠. 내가 나무 질감을 만들고 싶어요. 옷에 대한 질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토샵에서 나무, 옷 이런 걸 다 그리는 겁니다. 사진으로 다 뽑아 와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3D는
포토일러로 마무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재질도 포토일러고 렌더링한 결과물도 포토일러로 리터칭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절대로 스케치업으로 끝나지 않아요. 맥스도 다른 프로그램들 3D 맥스 같은 프로그램들도 여기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맥스로 보내서 포토샵에서 보내서 포토샵에서 마무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이 나면 포토샵을 한번 공부해 두셔야 돼요. 포토일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포토일러를 해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해요. 다시 넘어가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텍스처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텍스처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리석 효과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대리석 그림을 가져다 쓰는 거하고 여기 보면 마블이 있어요. 어디 갔을까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마블, 노이즈, 스모크. 마블 없네? 여기 있다. 마블. 대리석 효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효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물론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내겠지만 초보자들은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사진 불러다가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 쓰진 않고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여기는 워터라든지 물, 수영장에 물 효과 낼 때 워터라든지 여기 그리드나 체크무늬, 그 다음에 여기 스카이 뒤에 배경, 하늘 배경, 그라데이션 효과, 그 다음에 비트맵. 요 비트맵을 제일 많이 써요. 비트맵이 그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림을 선택하라고 해요. 매핑 소스 첫 번째에 가게 되면 제가 이렇게 매핑 소스를 또 넣어놨어요. 그림들이요. 예를 들어서 무늬목, 그러면 나무 무늬가 이렇게 쭉 있어요. 선택하고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무 물결이 들어오는 거죠. 이 안쪽에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포토샵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맵의 크기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 밝기를 조절할 건지, 어둡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포토샵을 할 줄 알면 사실 얘는 의미 없어요. 포토샵에서 해서 가져오면 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나무 무늬가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처로 텍스처로 크기를 키울 수 있다라고 우린 배웠습니다. 이전 재질이구나. 자, 이렇게 텍스처로 금방 질감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가장 많이 쓰는 건 여기까지예요. 제일 많이 쓰는 건 여기까지예요. 제너릭 불러와서 비트맵 불러와가지고 재질 부여해주고 맞추는 것까지가 제일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누르면 아까 봤던 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 리플렉션이 있고 리프렉션이 있습니다. 둘 다 사실은 리플렉션이에요. 여기 보면 RE, F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LE, CTIO, RA, CTIO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위에 리플렉션은 반사란 뜻입니다. 재질을 반사 재질로 만드는 거예요. 거울같이 주변을 반사시키는 재질입니다. 별거 없어요. 선택하고 여기 반사 컬러 있죠? 얘를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반사가 됩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제가 여기다가 서클 그려서 렉탱글 그려서 자, 그
그 다음에 렌더링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냥은 확인할 수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반사질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울은 반드시 반사질감이 들어가야 되고, 유리 반사질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닥 재질 있잖아요. 바닥 재질은 반사질감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좀 그럴싸하게 보여요. 저도 처음 했을 때는 이제 잘 몰랐는데 그냥 현실이랑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왜 뭐가 이상하지 그러는데 누가 조언을 해주는데 이게 반짝반짝한 것이 많으면 예뻐 보이잖아 그러더라고요. 그게 뭘까 그러다가 이제 반사 재질도 조금 많이 주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걸 많이 줬더니 다들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적당히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 글루스니스가 있네요. 자, 제가 낮춰봤습니다. 그러면 반사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불투명 유리들 있죠.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이런 건 글루스니스. 자, 글루스니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프레넬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넬은 수학자 이름이에요. 수학자 이름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그 호숫가를 산책하는데 위에서 볼 때하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볼 때하고 반사되는 느낌이 다르더랍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반사나 굴절이 안 일어나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거의 수평면으로 보면 반사와 굴절이 되게 잘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만든 사람이 프레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되게 완만하게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잘 안 나온 것처럼 보여요. 아까에 비해서 그 밝기가 떨어져요. 이걸 계산한 사람이 수학자 프레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레넬 계산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IOR 값이 있습니다. 이건 굴절률이라는 뜻이에요. 굴절률 1.6이면은요 유리의 굴절률입니다. 1.2에서 1.4가 물의 굴절률이고요. 그 다음에 1은 굴절률이 없다는 얘기고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통 유리 굴절률로 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 메탈리스라고 체크해버리면 얘가 메탈처럼 변해버립니다. 금속처럼 이렇게 딱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재질을 금속 질감으로 만들 때 쓰는 게 저 메탈리스입니다. 메탈리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제가 재질을 하나 또 만들죠. 제너리. 이번에 이름은 투명 재질. 자, 이번엔 투명 재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엔 투명한 재질로 만들었는데요. 여기 리프렉션입니다. 여기 리프렉션 컬러를 주시면 돼요. 이 재질은 누구한테 줄 거냐면 여기 원기둥으로 줄 겁니다. 원기둥으로 줄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렌더. 그러면 지금 여기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이 왜곡되어져서 보입니다. 이렇게요. 지금 왜곡되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곡되어진 거 보이시죠? 투명화해서 빛이 굴절돼서 우리도 굴절된 느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값은 비슷해요. IO와 굴절률이죠. 유리 1.6은 유리에 대한 굴절률이고요. 글루스니스가 또 있네요. 값을 낮춰 놓으면 얘가 그림자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이니까 이 방향 이렇게 봐야 되나? 네. 렌더링 하면 이 안쪽에 불투명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글루스니스를 강하게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투명한 모습 들어가고요.
네, 요 정도.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코트가 있네요. 코트는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코팅입니다. 코팅이요. 무슨 얘기예요? 사물에다가 코팅을 하면 반짝반짝해지겠죠. 네, 맞아요. 그 코팅입니다. 코팅에 대한 농도, 그 다음에 밝기에 대한 값, 그 다음에 IOR, 굴절률. 그래서 여기다 렌더링을 하게 되면 투명한데 주변을 많이 반사하는 그런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프 일루미네이션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효과를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요. 제가 기본 값은 다 뺐습니다. 리플렉션도 뺐고, 아이고, 코트도 뺐습니다. 자, 아직 셀프 일루미네이션도 안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탁한 색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셀프 일루미네이션 값을 주게 되면 자기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왜 빛이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 효과가 별로 없네요. 그러면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게 인텐서티 30. 자, 빛을 내고 있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가장 중요한 오파시티하고 범프입니다. 오파시티는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사물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사각형을 하나 만들 겁니다. 사각형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재질을 제너릭을 만드는데 이름은 불투명 재질. 제가 이렇게 불투명 재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요, 여기 디퓨즈에다가 제가 재질을 불러올 겁니다. 첫 번째 이미지에 가면 나무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특이하게 칼라와 흑백이 같이 있죠. 자, 제가 칼라 이미지만 불러올 겁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다 부여해 보죠. 자, 텍스처로 위치랑 크기를 맞추고요. 그 다음 이동으로 높이도 맞추어 봅니다. 그럼 나무 그림 보이시죠? 나무가 들어간 것처럼 보여요. PNG 파일은 투명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눈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거 렌더링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렌더링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네, 렌더링하면. 자, 그 다음에는요, 여기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누르시고요. 여기 오파시티에 보시면 오파시티 제일 오른쪽에 바둑판 있죠? 얘를 눌러서 비트맵, 그 다음에 제가 B1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B2를 선택할 겁니다. 열기. 이거 렌더링해서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무가 깨끗하게 나무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불러들인 이미지의 검정색은 물체를 투명하게 하고 흰색은 물체를 불투명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기에 제가 하나 안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리플렉션이 들어가서 그런데 메탈리스가 들어갔나요? 메탈리스도 끄고, 그리고 다시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져요. 이 나무와 똑같이
똑같은 형상의 그림자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실제로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이런 건 주로 포토샵에서 만듭니다. 렉탱글 똑같은 걸 제가 하나 더 이렇게 두 개를 만들 겁니다. 두 개를 똑같은 걸 만들 건데 각각 메이크 그룹을 합니다. 여지 것은 그룹 안 했죠. 이번엔 그룹 먼저 해야 돼요. 재질을 넣을 때 그룹을 먼저 넣어야만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재질을 다시 하나 만들 겁니다. 이번에 재질의 이름은 엠보싱이라고 할까요? 1번. 엠보싱을 두 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엠보싱 1번입니다. 얘도 두 개의 그림이 들어가야 돼요. 두 장의 그림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디퓨즈에다가 비트맵을 불러오는데 벽돌 여기 있네요. 디퓨즈에다가 얘를 불러오는 겁니다. 디퓨즈에다가 얘를 불러오는 거예요. 브릭 3번을 불러오시면 돼요. 그럼 벽돌처럼 보이겠죠. 자, 벽돌을 가져와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범프 있죠. 이 범프에 맵이 있네요. 그죠? 여기에 비트맵을 선택해서 여기 브릭 003 그리고 범프라고 있죠. 바로 얘를 불러올 겁니다. 열기. 자, 그래서 얘를 왼쪽에다 줬습니다. 이렇게 왼쪽에다가. 제가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요, 범프 맵은요, 별거 없어요. 요철감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그렇고, 멀리서 봐도 요철감, 엠보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화장지에 보면 엠보스 화장지가 있잖아요. 오톨토톨한 거. 딱 그 정도의 높이가 나옵니다. 딱 그 정도. 그냥 느낌인 거죠. 아, 요철이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나오는 게 범프 맵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범프 맵은 검정색은 안으로 들어가고 흰색은 밖으로 나옵니다. 자, 다시요. 재질을 하나 다시 또 만들 겁니다. 이번엔 엠보스 2. 엠보싱 2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비교하려고 일부러 엠보싱 2로 만들었고요. 똑같아요. 디퓨즈에다가 비트맵 똑같은 재질을 불러올 겁니다. 003번 똑같은 재질을 불러올 거예요. 자, 불러와 보시죠.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여기 더하기 키 있죠. 얘를 눌러봅니다. 얘를 눌러보면 여기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걸 쓸 겁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비트맵을 불러와서 똑같이 아까 썼던 브릭 003 범프를 그대로 쓸 겁니다. 자, 이 재질을 여기다 줬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차이가 이렇게 나요. 자, 렌더. 차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범프는 요철이 있는 느낌. 아, 여기 요철이 있구나. 이런 느낌. 근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아예 변형을 줘버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예 변형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진짜 이거 벽돌이네 이런 느낌이 나올 만큼 흰색은 안쪽으로 깊숙이 넣어주고 검정색은
검정색은 안으로 깊숙이 넣어주고 흰색은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렌더링한 이 결과물을 보고서 무슨 값을 조절하면 되냐면 여기 어마운트 값 있죠. 이 값을 조금만 조절해 보자고요. 0.5.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 그러면 얘가 조금 완화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에미시브라고 하는 질감입니다. 이건 뭐 별거 없어요. 자, 아이고. 제가 서클을 다시 그렸고요. 메이크 그룹. 그리고 시간대도 제가 저녁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밤 시간으로. 그래야 이제 확실히 구별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질감을 줬습니다.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빛내는 효과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셀프 일루미네이션이나 여기 나와 있는 에미시브나 똑같은 질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웃라인 오버리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얘가 잘 들어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기본 재질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기본 질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본 질감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걸 베이스 재질이라고 해요. 종종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재질을 쓸 건데 베이스가 되는, 기준이 되는, 기본이 되는 재질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갖다 끼겨 넣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아웃라인이 있습니다. 이 아웃라인에 보면 라인의 색상은 검정색이고 그 다음에 여기 위드가 1.5 픽셀이라고 되어 있네요. 얘를 여기다 줘보도록 하죠.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렌더링을 하면 깜깜해서 안 보이겠다. 다시 낮 시간으로 바꿔보죠. 렌더링. 여기 테두리에 선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만화처럼, 웹툰처럼 이렇게 테두리에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이게 아웃라인. 또 보시죠. 오버리드 매티리얼이 있네요. 오버리드 매티리얼은 이렇게 못하고요. 자, 지우고 다시 만들어 보죠. 조그맣게 해보죠. 500,50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서클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아니다, 얘 말고 그냥 사각형으로 그립시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재질을 두 개 만들 겁니다. 하나는 하얀색이고, 자, 제너리. 자, 이름을 그냥 하양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질은 빨강입니다. 이렇게 두 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얀색의 색상은 이렇게 흰색으로 주시면 돼요. 빨강에 대한 색상은 빨강으로 주시면 돼요. 하양, 빨강. 이 빨강색은 바닥에다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하양색은 얘한테 줬습니다. 이거 그림자 쪽에서 렌더링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렌더링 하면 효과가 별로 없는데 이쪽에서 렌더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렌더 셋업 중에서 인바이런먼트의 GI 값을 켜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효과가 이제 나타나요. 렌더링하면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렌더링을 해보시죠. 자, 이럴 때 이 하얀색 있죠? 여기다가 재질을 다시 주겠습니다. 자, 재질을 다시 만들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걸 지우면 안 돼요. 오버리드 재질입니다. 오버리드. 덮어쓰기란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 베이스 매트리얼 있죠? 기본 재질은 빨강색입니다. 기본 재질은 빨강이에요. 아니다. 하향으로 주도록 하죠. 하향으로. 기본 재질 하향인데 누구냐면 여기 GI 값 있죠? 아니다. 기본 재질 빨강 맞다. 기본 재질 빨강이고 GI 값이 하향입니다. 이렇게. 기본 재질은 빨강이고 GI 값이 하향입니다. 요 빨간색 있죠? 여기다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빛을 주게 되면 빛이 닿아서 반사된단 말이에요. 이때 이 빨간색을 물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빨간색을 물고 나가지 말고 하얀색을 물고 나가세요 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렌더링 하게 되면은 여기가 재질 안 들어갔다. 다시 재질을 여기다 주는 겁니다. 이 빨강에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야만 이렇게 여기가 하얀색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렌더 셋업으로 넘어갑니다. 1시간 안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CPU, GPU에 대한 차이점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을 겁니다. CPU는 말 그대로 중앙 연산 처리 장치고 GPU는 그래픽 연산 처리 장치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픽으로 놓고 여기 GPU 선택하고 점점점 눌러서 이렇게 두 개 다 선택하면 얘가 렌더링 속도가 빨라요. 훨씬 빠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옵션 하나가 더 있어서 그 옵션 때문에 CPU를 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프로그레시브 렌더는 순차적인 렌더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를 계산하고 재질을 계산하고 광원을 계산하고 조도를 계산하고, 근데 얘를 풀게 되면 여기 버켓 사이즈가 나와요. 이 버켓 사이즈가 버켓 렌더라고 하는 건데 얘가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어디가 빠르냐면 후반부에 가서 이런 것들 계산하잖아요. 디노이저라든지 조도를 계산할 때 이때가 훨씬 더 빨라요. 그 다음 퀄리티는 품질이죠. 당연히 품질은 하이 플러스로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항상 하이 플러스로 놓으면 안 돼요. 보통은 미디움이나 로우 플러스로 놓고 작업을 합니다. 품질을 그러니까 저품질로 해서 렌더링을 확인하고 최종 렌더링 할 때, 이거 납품하러 갈 때 하이 플러스로 놓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요, 노이즈 리밋하고 요 밑에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 맥시멈 서브 디바이스, 그 다음 쉐이딩 레이스라고 돼 있죠. 제가 움직여 볼 테니까 어떤가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 값들을 자동으로 하이 퀄리티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기본 값은 일단 미디움. 그 다음 디노이저는 빛이 적으면 이렇게 막 점들이 찍혀요. 그 점들을 자동 제거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걸 켜놔야 좋습니다. 그 다음 카메라. 여러분들 폰카 쓰죠? 폰카에 보면 요 EV 값으로 밝기 조절하는 거 혹시 아세요? 0,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맞아요. 그 EV 값입니다. 이 EV 값은요, 오른편에 가면 여기 카메라 파라미터 있습니다. 이 카메라 파라미터 값을 이용해서 만든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름 감도가 있어요. 필름 감도라는 것은 필름에 빛에 반응하는 감광 물질이 발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1개가 들어왔을 때 100개가 반응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400으로 놨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빛이 1개가 들어오면 400개가 반응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사진이 더 밝게 나와요? 400짜리. 이해되시나요? 이거 ISO 값 있어요. 폰카에도 ISO 값 조절합니다. ISO 값을 올려버리면 사진이 밝게 나와요. 그래서 빛이 없는 곳, 어두운 곳에서는 ISO 값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빛이 많은 곳에선 ISO 값을 낮추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400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여기 값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어퍼처 F넘버라고 돼 있어요. 이거 조리개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경통이 있잖아요. 이 경통 앞에 조리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사진 우리 셔터를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조리개가 이렇게 닫혀 있다가 딱 열려요. 그리고 다시 닫혀버립니다. 앞에 조리개가 있어요. 조리개를 얼마만큼 열 것인가, 내가 셔터를 눌렀을 때 꽉 닫혀있던 조리개가 얼마만큼 열릴 것인가, 그래서 빛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조절하는 게 조리개 값이에요. 어퍼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어퍼처의 값이 1이에요. 완전 개방, 완전히 다 개방했다는 뜻이, 조리개를 꽉 다물고 있다가 다 열었다가 닫는 겁니다. 그럼 다 열었다는 얘기 뭐예요? 빛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얘가 8까지 밝아지게 돼요. 그럼 한 8 정도가 뭐냐면 절반 정도 돼요. 절반 정도 열고 닫는 거. 32 그러면 거의 안 여는 거랑 똑같아요. 조금 여는 겁니다. 그 다음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는요, 카메라 앞쪽에 있어요. 필름이 있으면 필름 앞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셔터를 누르면 딱 열렸다가 닫혀요. 이해되시나요? 필름 앞에 있어요. 필름 앞에 있다가 내가 우리 셔터 있죠? 이거 누르면 얘가 이렇게 열렸다가 닫혀요. 뭐 어떤 건 이렇게도 움직일 거고 어떤 건 이렇게. 저는 제 거는 이렇게 열렸다 닫혔어요. 근데 열렸다 닫히는 속도가 300분의 1초 동안 열리고 닫힌다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열리고 닫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3000분의 1초로 바꿀 수도 있어요. 언제 바꾸냐면 지나가는 자동차나 비행기를 찍을 때요. 꼭 지나가죠. 카메라를 들고 같이 가면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3000분의 1초면 얼마예요? 0.0001초죠. 0.0003초. 그러면 아주 찰나적인 사진을 찍기 때문에 주변이 다 이렇게 쭉 흩어지고 그 자동차나 비행기만 또렷하게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1000분의 1초로 했어요. 분수를 찍어요. 그러면 분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물방울이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 값을 줄이면, 그러니까 이 값을 키우면 빛이 그만큼 적게 들어와요. 그래서 얘네들 다 조절해 줘야 돼요. 다 조절해 줘야 되고, 거꾸로 이 값을 적게 하면,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초예요. 그러면 100분의 1초 동안 열렸다 닫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0.5초, 0.5분의 1초, 0.5분의 1초면 한 5초 노출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셔터가 5초 동안 열렸다가 닫히는 겁니다. 그럼 빛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런 사진은 언제 찍을까요? 야경이요. 야경 찍을 때, 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출 사진이요. 그 도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자동차 헤드라이트 지나가 이렇게 쭉 헤드라이트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지나간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거 대부분 10초에서 15초 정도 노출하면 그렇게 나와요. 폰카도 이게 돼요. 제가 찍어봤거든요. 제 휴대폰으로 노출 사진까지 찍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값이 이게 다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 수동 카메라가 되는 거죠. 완전 수동 카메라를 가지고 작업하느냐, 아니면 오토매틱, 자동으로 밝기를 맞춰주느냐. 오토 누르면 자동으로 밝기를 맞춰줍니다.
빛이 부족하면 알아서 넣어주고요. 빛이 많으면 자동으로 또 빼주기도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 됐고, 렌더 아웃풋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렌더 아웃풋. 일단 급한 거 먼저 집어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더 설명해 드릴게요. 렌더 아웃풋. 출력물이요, 출력물. 여기 이미지 위드 하이트 보이시죠? 만약에 내가 A4 사이즈로 출력을 하고 싶어요. A4 사이즈로 사진처럼 출력하고 싶으면 대략 가로 사이즈가 한 3100 픽셀 정도 돼야 돼요. 대략 3100 픽셀 정도가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외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A4 사이즈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아시나요? A4 사이즈는 297mm입니다. 여기에 10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로 딱 나옵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돼야 내가 A4 사이즈 출력했을 때 사진처럼 나옵니다. 그럼 이 정도 사이즈를 렌더링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대략 한 6시간에서 8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렌더링 딱 걸어놓고 퇴근해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확인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린 자꾸 작은 사이즈로 보는 거예요. 작은 사이즈로 하면 길어야 한 10분 이내에 렌더링이 끝나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렌더링 사이즈를 키웠어요. 이렇게 3100 픽셀로 키웠어요.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러면 렌더링 하고 나서 와서 내가 저장하면 될까요? 안 돼요. 컴퓨터 다운돼요. 모든 걸 다 렌더링에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써야 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브 이미지라는 걸 씁니다. 이것까지 해줘. 저장까지 해줘. 너 렌더링하고 렌더링 된 걸 네가 저장해. 그게 세이브 이미지입니다. 얘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로 저장시킬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프레임 사이즈, 그러니까 이미지 사이즈하고 세이브 이미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최종 결과물은 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인바이런먼트로 가면 이 GI 값을 켜셔야 된다라고 했고 GI 값 숫자 올리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GI가 세컨더리 레이, 즉 빛이 광원에서 나온 다음 사물에 부딪혔을 때 빛이 광원에서 나와서 사물에 부딪혀 이렇게 튕겨나간 요 빛을 추적하는 걸 GI 값이라고 합니다. 요 값의 밝기와 계산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V레이를 제대로 쓰려면 이 GI 값을 켜셔야만 합니다. 이걸 안 켜면 효과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퀄리티, 노이즈 리밋이라는 게 나와요. 노이즈, 아까 얘기했던 이 노이즈, 디노이저, 얘와 연관이 있습니다. 노이즈,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이 부족하면 뭐가 생겨요? 점들이 찍혀요. 그 점들의 크기입니다. 보통 0.01로 평소에 0.01로 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평소값이. 평소값이 그러니까 미디움에 0.01로 놓으시면 돼요. 최종 렌더링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작아야 되겠지만 평소 요 정도면 돼요. 버켓 사이즈. 자, 렌더링을 하게 되면 네모난 사각형들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 사각형 보이시죠? 이 버켓의 크기입니다. 32픽셀씩 계산하면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미니멈 서브 디바이스, 맥시멈 서브 디바이스, 쉐이딩 레이스. 이제 앞으로 서브 디바이스라는 말이 나오면 품질이란 뜻이에요. 최소 품질, 최대 품질이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최소 품질, 픽셀 하나에
이미지 광원에 대한 정보 하나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이해하시면 되고, 최대 품질 픽셀 하나에 뭐 20개의 조도 값을 계산합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품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값이 커지면 당연히 품질은 좋아집니다. 자, 인터랙티브 넘어가고, 안티 알리아싱 필터가 있습니다. 안티 알리아싱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선에 보면 요 사각형이 픽셀인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싹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마우스로 제가 훑고 있는 요 부분, 이게 안티 알리아싱입니다. 만약에 안티 알리아싱이 없으면 여기 계단으로 나옵니다. 넌으로 나볼까요? 여기 넌이 없구나. 다시 렌더. 여기 거의 많이 빠진 거 보이시나요? 지금 안티 알리아싱 필터를 껐는데요. 여기 이런 데 보면 되게 각져 있는 거 계단처럼 보이죠? 이 계단처럼 보이는 효과를 없애주는 것, 그게 안티 알리아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 수학자 이름들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방식들인데 이것까지 가면 너무 어렵고, 여기 캔룰럼이라는 거 있어요. 이 캔룰럼이 가장 또렷한 경계를 찾아줍니다. 경계를 가장 또렷하게 찾아주는 걸 캔룰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보통 여기 값은 잘 안 바꿔요.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이 값을 나중에 바꾸시면 되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빛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리디언스 맵, 브라우트포스, 라이트 캐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빛을 추적하는 방식이 총 세 가지예요. 이 중에 브라우트포스하고 라이트 캐시가 광원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리디언스 맵은 조도를 먼저 계산하고 광원을 찾고 조도를 보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리디언스 맵은 내가 여기 조도가 100이에요. 일단 100으로 계산해요. 그리고 광원을 찾아서 보니까 여기가 100이 아닌 거예요. 110인 거예요. 그럼 110으로 다시 재계산해 주는 거죠. 이게 이리디언스 맵입니다. 조금 빨라요. 브라우트포스는요, 렌더링 시작하면 제일 먼저 광원부터 찾습니다. 광원아 어딨니? 그리고 광원부터 찾아요. 그리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너 조도 얼마, 너 조도 얼마, 이렇게 딱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많이 정확해요. 조도 값이 많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게 브라우트포스고요. 라이트 캐시는요, 광원을 먼저 찾은 다음에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에너지를 계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현재 여기서 형광등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빛 입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희 물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 두 가지를 배웠는데, 요즘은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라이트 캐시는요, 입자설입니다. 빛의 입자가 나오는데 여기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나와서 여기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여기 딱 부딪히면서 퍼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동그랗게 퍼지겠죠. 입자가 쭉 퍼지면서 빛이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렌더링 하면요, 얼룩덜룩해요. 왜냐면 광원에서 빛이 나와서 부딪혀서 퍼석하고 퍼졌단 말이죠. 이만큼 계산을 해준단 말이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여긴 안 나왔구나. 라이트 캐시에서 서브 디바이스가 품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브 디바이스를 품질이라고 하는데 800
800개만 빛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광원에서 800개만 나올까요? 아니죠. 그죠? 근데 800개만 계산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숫자를 늘려버려야 얼룩덜룩한 게 사라져요. 그래서 라이트 캐시는 세컨드리로 씁니다. 프라이머리로 못 쓰고 세컨드리를 써요. 주로 프라이머리에는 이리디언스 맵과 브라우트 포스를 써요. 브라우트 포스보다는 이리디언스 맵이 조금 더 빨라요. 렌더링 속도가. 그래서 이리디언스 맵을 많이 쓰는데 정확한 건 브라우트 포스가 제일 정확하고, 세컨드리 레이는 주로 라이트 캐시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클루전이 폐색이란 뜻이에요. 폐색. 좀 말이 어렵죠. 저도 찾아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한자라. 음영, 그림자 이런 뜻이에요. 앰비언트는 음영이란 뜻이고요. 어클루전은 그림자란 뜻이에요. 이게 틈이 있잖아요. 틈이 있으면 그 틈새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틈새를 계산해 주는 걸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고 해서, 얘를 체크해 놓으면 틈새를 계산해 줍니다. 얘를 끄면 틈새가 계산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렌더링을 걸어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그렸고요. 자, 복사. 제가 이렇게 틈새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좁은 틈새를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꺼놨습니다.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끄고 렌더링. 이 부분이네요. 여기. 여기 틈새 계산된 거 보이시나요? 되게 흐릿하게 나오죠. 자, 근데 앰비언트 어클루전을 켜게 되면 이런 틈새를 계산하고 그림자를 넣어줘요. 그래서 조금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경계가 또렷하고 이런 틈새들이 잘 보이게 돼요. 어떤가요? 조금 아까에 비해서 확실히 진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앰비언트 어클루전입니다. 근데 이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CPU일 때만 나와요. GPU일 때는 앰비언트 어클루전이 안 나옵니다. 이게 조금 아쉬워요.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아웃라인 보이시나요? 이 아웃라인을 켜시면 모든 객체가 다 라인을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객체가 다 이렇게 라인을 그리게 돼요. 4000, 5000, 푸시 앤 풀 2400. 그림자 체크해 봅니다. 자, 태양이 이쪽에서 와요. 제가 여기다가 적당히 창문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바라볼 거예요. 지난번에 썼던 예제하고 똑같은 크기죠. 재질을 하나만 넣어 보도록 하죠. 반짝이는 재질. 바닥에다가 제가 이렇게 반짝이는 재질을 급하게 하나 넣어 보죠. 이렇게 반짝이는 재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크기를 좀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그냥 흰색으로만 냅두겠습니다. 레터. 제가 이렇게 흰색으로만 칠해놨습니다. 트리플 클릭,
make 그룹, 그 다음에 시간은 어거스트. 네. 자, 이렇게 놨습니다. 한번 놔보시죠. 이쪽에다가 제가 이렇게 조명을 하나 두도록 하죠. 근데 조명이 일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약간 밑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놔보시죠. 옵션 값을 보도록 하죠. 먼저 조명이요. 조명에 보면 선라이트가 기본으로 있죠. 선라이트에서 보면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기 인텐서티는 손 안대고 사이즈 멀티플러만 주세요. 사이즈 멀티플러는 그림자에 대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렌더링을 하게 되면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또렷하게 안 떨어지고 뿌옇게 퍼져 버린단 말이죠. 저기, 그리고 하나 더요. 여기 렉탱글 라이트에서, 이 렉탱글 라이트에서, 자, 옵션에 가면 인비저블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지금 선라이트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얘가 다 막고 있어서 그렇죠. 자, 렌더링을 하기 전에 제가 영역을 여기만 렌더링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쭉 퍼져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일단 이렇게요. 첫 번째가 여기 선라이트에 대해서 선라이트래. 렉탱글 라이트를 감추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선라이트에서 사이즈 멀티플러를 조금 올려줍니다. 한 10 정도. 그러면 그림자가 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맨 밑으로 내려갑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면 옵션이 있습니다. 당연히 섀도우 만들어야죠. 그런데 여기 디퓨즈 값을 올려줄 겁니다. 디퓨즈가 물체가 지닌 기본 색상인데 물체에 기본적으로 빛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거 선라이트예요. 서큐큘라도 많이 반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렌더링을 하게 되면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 얘가 밝아져요. 안쪽이 확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 값을 조절해 버리면 여기가 하얗게 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얗게 타요. 역광이라.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는 타지 않으면서 이 공간이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타는 거죠. 탄다는 얘기는 하얗게 밖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마찬가지예요. 렉탱글 라이트도 다른 건 바꿀 필요 없고 여기서 뭐만 바꿔줘요? 디퓨즈 값만 조금 더, 서큐큘라 조금 더. 그러면 렌더링하면 이제 이 부분이 더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빛이 많이 밝아지게 돼요. 이렇게 확 밝아집니다. 많이 밝아져요. 최소 이것만 조절해줘도 실내 건축에서는 많이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옵션으로 렌더 옵션에 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노이저는 체크해야 되고 CPU고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바꿔보면 여기 GI 값 체크하시고 GI 값이 꺼진 상태인데 GI 값 체크하면 조금 어두워져요. GI 값 켜면 조금 어두워져요. 얘도 좀 밝게 해주세요. 한 30만큼 제가 올려줬습니다. 그러면 많이 밝아집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많이 밝아져요.